이번에는 줌에서 학생들을 초대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새 회의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새 회의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바로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아래에 있는 예약인데요. 보통의 경우 수업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이 있잖아요. 따라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 회의보다는 아무래도 예약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는 예약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맨 위에 주제, 그 다음에 여기 시작, 시간인데요.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캘린더에서. 그리고 시간도 정할 수 있고요. 기간은 현재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0시간, 그 다음에 최대는 30분입니다. 45분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유료로 전환할 것이냐를 묻는 그런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최대 30분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자동으로 재생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지금 약간 복잡한 비밀번호가 처음에 생성이 되는데 간단한 비밀번호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1, 2, 3, 4, 5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는 비디오 호스트와 참가자 둘 다 정화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끄고 켜기보다는 끄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얼굴이 큰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조금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는 전화로 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컴퓨터 오디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한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예약 버튼을 아래 클릭할 때 구글 캘린더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귀찮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일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옵션에서 대기실 사용은 꼭 해주세요. 왜냐면 잘못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대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호스트가 수락을 한 후에 수업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거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의 모든 음이 이게 섞이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나 호스트가 얼마든지 음을 나올 수 있도록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장 시에는 참가자 음소거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로컬 컴퓨터의 회의 기록인데요. 지금 수업을 진행한 전 과정을 mp4로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음에 예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소 버튼을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놓으면 어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위에 메뉴에서 세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 들어가면 내가 예약해 놓은 회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 방금 전에 만약에 예약을 해놨다 한다면 줌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 연수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밑에 아이디, 뭐 시작, 초대 복사, 편집, 삭제가 있는데요. 얼마든지 이 편집을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이전에 미리 입력해 놓은 건데요.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부터 해서 제목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카톡방을 이용하는데 여기 초대 복사를 클릭하게 되면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뜨는데요. 이 수업에 대한 제목부터 뭐 시간, 아이디, 비번까지 해서 URL까지 다 복사된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복사를 하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카톡에서 만약 카톡방이 있다면 현재는 이제 제 개인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볼게요. 그냥 컨트롤 V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복사된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전송이 되는데요. 제목은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UR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이 수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여기서 URL만 클릭하면 바로 수업에 입장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대기실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줌을 설치를 하도록 미리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보여드릴 건데요. 좀 이따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화면을 보여드려도 여기 이제 학생이 받은 건데요. 학생 입장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약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이따 실제 수업에서 학생이 어떻게 입장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예약을 이용하도록 저는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과연 그 수업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 회를 클릭할게요. 새 회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수업 교실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로 묻는 게 뭐냐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할 것이냐를 묻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하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이 스피커나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거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오디오 참가로 클릭을 할게요. 지금 이제 회의 주제 제가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대로 된 거고요. 호스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도 그렇고 URL도 있고요. 여기서 URL 복사할 수 있어요. 화면에 왜 그 호스트의 얼굴이 안 보이냐면 밑에 비디오 시작을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웹캠을 이용해서 웹캠으로 보여지는 저의 얼굴, 호스트의 얼굴이 떠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비디오 시작을 거부를 한 거예요. 비디오로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음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웹캠을 이용하는데 저는 스마트폰 IV캠도 설치를 해놔서 이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해 놓은 분은 IV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을 누르게 되면 대기실 사용하겠다. 일단 대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면 공유 기능이 있겠고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하겠다. 채팅 기능, 그 다음에 스스로 이름을 바꾸기. 이 이름 바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학생들의 번호와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9번 홍길동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능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자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참가자 관리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저는 호스트밖에 없잖아요. 호스트에 음소거도 있고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필 사진도 있는데요. 프로필 사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수학귀신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어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 변경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은 취소를 할게요. 여기서 한번 URL을 복사해서요.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볼게요. 제가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URL만 보게 되는데 URL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미리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URL이 왔죠? 그럼 클릭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입장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바로 입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세요인데 여기에 미리 공지를 해서 19번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도록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확인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뭐라고 떴냐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 호스트가 곧 귀하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19번 그 홍길동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 반 학생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락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수락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연결되고 있죠. 예, 그러면 현재 장치 오디오를 통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오디오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시작은 클릭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시작을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공유, 그 다음에 참가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참가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요. 비디오를 현재 누가 켜고 누가 끄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19번 홍길동은 출석을 한 거죠.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업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가자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호스트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채팅, 그 다음에 개인적인 채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임시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에게 호스트 권한을 주겠다, 가능합니다. 호스트 만들게 할 수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름을 번호와 이름으로 바꾸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호스트가 들어온 학생의 번호와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떠들거나 아니면 우리 반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대기실로 배치할 수 있고요. 아예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호스트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팅창은 모두에게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석 확인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번호 순서대로 출석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1번부터 1번 누구요? 1번 출석이 2번 출석이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인데요. 만약에 출석 확인이 모두 끝나고 그 다음에 전달 사항이 모두 전달이 된 다음에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화면 공유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 공유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제 컴퓨터에 열려져 있는 모든 창들이 다 떠지는데요. 현재는 이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줌 화면이 현재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화이트보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화이트보드의 경우는 실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 현재 마우스로 쓰는 건데요. 이게 근데 잘 쓰는 분이 아니면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굳이 쓸 일이 있으면 여기 텍스트가 있거든요. 텍스트를 클릭해서 텍스트에다 직접 글씨라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들은 보통의 경우에 그림판 기능과 거의 비슷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를 해제하고 싶다면 하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공유 중지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화면 공유로 가볼까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만약에 저는 수학이기 때문에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리 전자 교과서를 미리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전자 교과서로 이동하게 되고 이거 학생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전자 교과서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탐구해 봅시다부터 화면에 좀 확대를 한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라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공유 중지를 누르고요. 그럼 본 화면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이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안내사항, 과제 제시라든가 아니면 공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리 저는 한글 파일 한번 적어봤는데요. 한글 파일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화면에 열렸는데요. 여기 이제 미리 제가 공지사항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과제 안내라고 해서 공지사항을 미리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과제 안내하겠습니다. 뭐 1번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제예요. 말 그대로 중단원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노트에 정리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있는 경우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EBS 온라인 클래스의 커뮤니티에 해도 됩니다. 남들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은 카톡을 이용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미리 적어두면 학생 입장에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세로로 보겠죠. 자, 이렇게 공지를 할 수 있고요. 공유 중지를 하고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이 있고요. 공유에는 그 다음에 고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있는데
보통 이용하는 것 중에 고급에서는 화면 일부예요. 그러니까 화면 일부는 뭐냐면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생기고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내용만 학생에게 보이는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부분만 강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학생에게 보이는 내용이 제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 보이시죠? 요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옆으로 보이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화면 공유에서 고급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면 확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화면 공유가 끝나고요. 그리고 기록은 맨 처음에 설정을 기록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전 과정이 mp4 파일로 오디오 따로 비디오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저장된 후에 그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 그 폴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위에 화면에서 수업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 어딘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다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여기 맨 위에 화면에 요 검은색 아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URL을 또 복사할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학생에게 보내면 학생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종료된 이제 기록은 현재 안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기록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문제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플레이할 수 있고요. 아예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회의를 저장하겠습니다. 모든 회의에 대한 종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폴더가 뜨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듀얼 모니터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지금 저장된 파일들을 볼 수 있고요. 폴더 이름이 뭐냐면 오늘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제목이 있고요. 그렇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안에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서 언제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석 확인을 깜빡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생이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명확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